최근 넷플릭스에서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가 엄청난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우리 아버지 이야기 같다고 말하고 또 누군가는 이건 그냥 내 이야기다라고 느낄 만큼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깊이 건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주인공인 김 부장의 삶에 집중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연장선에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 주변의 젊은 세대들, 그리고 어쩌면 바로 우리의 또 다른 모습이 담긴 정대리, 권사원 편을 다뤄보려 합니다. 이 두 사람의 이야기는 단순한 에피소드가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젊은 세대가 겪고 있는 비교, 불안, 욜로, 회피, 성취, 그리고 선택의 무게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이야기가 앞으로 우리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돌릴 수 있는 결정적인 시그널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오늘 영상은 절대 중간에 멈추지 마세요. 정대리와 권사원, 이 두 사람의 삶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 여러분의 가슴 속에서도 작은 울림 하나가 분명히 일어날 겁니다. 아, 지금이라도 바꿔야 하는 게 있었구나.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정대리, 비교로 만들어진 사람. 정대리는 가진 게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문제는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평생 비교의 세계에서 살아왔기 때문이죠. 울산에서 서울 파락군으로 전학 왔던 어린 시절, 그는 처음으로 진짜 불을 보았습니다. 정치인의 아들, 대기업 오너의 딸, 해외여행이 기본인 친구들. 그들의 삶은 TV에서나 보던 세계였습니다. 그때부터 정대리는 마음 깊은 곳에 이런 문장을 새겼습니다. 나는 절대 뒤처지면 안 된다. 그리고 그 문장이 그의 인생 전체를 조용히 조종하기 시작합니다. 아반떼를 타고 다니던 그는 여자친구의 하차감이 별로야 한마디에 흔들립니다. 아무런 고민 없이 BMW 풀알부, 명품 벨트, 고가 패딩, 신발. 그는 사고 싶은 것을 산 것이 아니라 가지지 못한 자존감을 메우기 위해 산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저는 깊은 공감을 느꼈습니다. 저도 어린 시절 비가 오면 물이 새는 단칸방에서 살아가던 제 자신은 늘 불안과 결핍 속에 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교가 얼마나 교묘하게 사람의 인생의 흐름을 다른 방향으로 틀어놓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비교는 욕망을 자극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감정입니다. 정대리는 자기 삶을 산 적이 없습니다. 늘 남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기준으로 살았을 뿐이죠. 정대리를 뒤흔든 사건. 어느 날 여자친구와 퀵보드를 타다가 정대리는 다리를 크게 다칩니다. 여자친구는 머리를 다쳐 수술을 받습니다. 병원비 3천만 원. 그동안 모아둔 돈은 없습니다. BMW를 팔아야 했습니다. 그 순간 그의 삶 전체를 떠받치고 있던 가짜 자존심이 순식간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짜 사고는 퀵보드 사고가 아니라 이미 그 이전부터 그의 삶 안에서 계속 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장기적인 생각 없이 순간의 보여짐만을 추구하며 살았던 선택들, 미래를 설계하지 않고 지금만 즐기면 되라며 책임을 뒤로 미뤘던 습관들, 그 모든 것들이 쌓이고 쌓여 결국 현실로 폭발한 것입니다. 송 과장이 병문안 와서 말합니다. 정대리, 인생은 한 번뿐이라고? 아니야. 죽는 순간이 단 한 번뿐이고 인생은 매일매일이야. 이 장면을 읽을 때 저는 멈춰섰습니다. 사람을 깨우는 말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이 한 문장이 평생 방향을 틀어놓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대리는 그 말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포기하고 싶지 않은 삶의 방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비교에 중독된 사람에게 진짜 행복은 보이지 않습니다. 권사원, 불안 속에서 주도권을 선택한 사람. 권사원은 정대리와 정반대 지점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녀는 불안을 느끼면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불안을 질문으로 바꾸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랑 결혼하는 게 맞나? 내 미래를 스스로 만들고 있는가? 지금 이 선택이 내 5년 뒤를 바꿀 수 있는가? 남자친구는 대화를 회피합니다.
부동산 이야기를 꺼내면 화를 냅니다. 정작 본인은 유튜브 비관론 채널에 정기 후원을 하고 게임 현질을 하며 부모님에게 의존하며 살아갑니다. 권사원은 오랫동안 고민하다 결국 여행지에서 이별을 선언합니다. 그 순간 그녀는 깨닫습니다. 나는 누군가에게 기대는 삶이 아니라 내 삶을 내가 설계하고 싶다. 그리고 송 과장과 상담하며 불안한 마음을 안고 아파트를 보러 다니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그녀는 결정적 선택을 합니다. 29살 첫 집 마련. 그 집은 공교롭게도 김 부장이 살고 있는 아파트였습니다. 하지만 정대리와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도달한 선택이었습니다. 정대리는 비교에 끌려 선택했지만 권사원은 공부하고 분석하며 스스로 삶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선택했습니다. 결과가 비슷해 보이지만 출발점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두 사람의 교차점, 내 삶의 방향을 선택하는 일. 정대리는 사고 후에도 바뀌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과거의 감정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비교, 결핍, 열등감, 보상심리. 그 감정들이 그의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있었기 때문이죠. 반면 권사원은 고민하고 움직이고 결정합니다. 겁이 나도 삶의 방향을 바꾸는 선택을 합니다. 이 책이 전하고 싶었던 건 아마 이런 메시지일 것입니다. 삶을 바꾸는 건 사건이 아니라 태도다. 똑같은 회사, 같은 세대, 비슷한 월급. 하지만 선택은 완전히 다른 미래를 만듭니다. 저는 수백 권의 책을 읽으며 사람이 변하는 순간을 관찰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읽으며 제 과거도 자연스럽게 떠올랐습니다. 나도 정대리처럼 살았던 적이 있다. 내가 지금도 붙잡고 있는 건 비교의 마음인가? 용기를 내면 내 삶도 권사원처럼 방향을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사람은 사건으로 깨닫지만 변화는 결심으로 시작됩니다. 당신이 어떤 삶을 살아왔든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 오늘 이 영상을 보며 단 한 가지라도 마음이 흔들렸다면 그 흔들림이 바로 첫걸음입니다. 비교는 삶을 갉아먹고 용기는 인생을 새로 쓰게 한다. 정대리는 비교로 무너졌지만 권사원은 용기로 자신의 내일을 만들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삶에서 오늘 필요한 메시지를 꼭 찾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물을 더 닮았다고 느끼셨나요? 정대리인가요? 권사원인가요? 아니면 그 사이 어딘가에서 흔들리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 한 문장이 다른 누군가에게 큰 깨달음이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깊고 진솔한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는 인생디자인 스튜디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